자,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 전 대표가 어제 미국에서 돌아왔죠. 국민들 연대하라 그 얘기 나온다는데 우리 국민들 이런 얘기에 신물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어떤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안철수 대표가 어제 미국에서 돌아온 다음에 바로 충청권으로 갔네요. 역시 반기문 효과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마침 이제 오늘 15일이죠.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새로 선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 모습은요. 이제 그 시도당에서 말이죠. 네. 그 합동 순회 연설회가 열리고 있는 거죠. 지금 5명의 지금 후보가 이번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서요. 그러니까 저 장소가 마침 이제 귀국 이후에 저 행사가 열리는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곳이 이제 대전시당, 충북도당 이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철수 의원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은 지난번에 자기랑 가까운 김성식 의원 원내대표 만들려고 운동하다가 실패하면서 좌절했고 깊은 시름에 빠져서 칩거했고 6일간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은 채 미국 갔다 왔잖아요. 김민주 기자. 이제 야당 쪽 취재하고 계신데 안철수 의원의 지금 생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마음이 좀 풀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러니까 엿새 동안 칩거를 하면서 스스로 좀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민의당 안팎으로 어떤 당과의 어떤 연대, 각종 주자들과의 연대론이 불거졌는데요. 일단 그 미국으로 떠나면서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와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자강론입니다. 자강론? 스스로 좀 강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건데요. 아무래도 국민의당이 지금 닷새 뒤에 전당대회를 열고 당 내에서 어떤 스스로 힘을 키워서 그 당을 중심으로 정권 교체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이제 누군가 연대한다는 것의 생각을 지금부터 하나씩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작년 9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끝에 극단을 빼놓고 가운데 끼리 힘 합쳐보자 그런 취지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안철수 전 대표가 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요. 어떤 그 친문, 친박 이런 양극단 기득권 세력을 타파해야 된다.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나라 후퇴하고 개혁 세력이 모여서 시대를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쪽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역시 그 지금 개파 패권주의를 척결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또 자강론을 강조하면서 국민이 이제는 뭐 그 연대 이야기에 신물이 난 상태다. 연대는 약한 사람들이 어떤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 선택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강론은 스스로 강해지자 이 얘기 아닙니까? 저는 거꾸로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표현이 자강론이다. 왠고하니 얼마 전 원내대표 선거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장악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근데 본인 대선 후보 지지율이 계속 정체 내지 하강 추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뭐 제3지대에서 뭔가 그 통합 후보를 내자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제3지대 통합 후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반기문. 안철수는 거기서도 밀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된 주승용 의원이라든가 지금 당대표가 유력시되는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이분들은 반기문과의 적극적인 연대파거든요. 그런 뉴 DJP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한번 그 정권을 잡아보자 하는 건데 그런 데서 이제 그 연대론이 부상이 되면 될수록 안철수 본인은 흡수 통일돼 버릴 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거예요. 남북한 간에도 힘이 센 쪽에서 통일 외치지 힘이 약한 쪽에서는요 잡아먹힐까 봐 흡수 통일 당할까 봐 통일이란 말의 소극적인 그 이치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건 지금 안철수 대표의 생각을 보면은 나는 연대할 생각이 없다. 특히 이제 반기문과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실은 이제 간접적으로 몇 달이 건너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하고 손을 잡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층 또는 이제 호남의 유권자한테 정말로 이제 돌아서게 될 그런 걸 걱정하는 겁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반 전 총장과 연대론을 가지고 당 지도부와 어떤 그
뭐 이견이 있다, 내용이 뭐 의견하는 주장이 맞지 않는다, 뭐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공격을 계속 받다 보니까요. 네. 아예 부정하지도 않고 네. 아예 긍정하지도 않으면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안 전 대표가 생각하는 반 전 대표와 연대 가능성은 먼저 네.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와 연관성이 없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이 개혁적인 사람이어야 된다는데 안 전 대표가 판단하기로는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두세 번째에서는 약간 의구심이 든다. 그렇지만 반 전 총장이 정치할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누구랑 함께 할 것인지를 확실하게 밝힌 다음 그거를 내가 판단을 해보고 연대할 수 있으면 하겠다. 이렇게 조건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치인들이 글쎄 저희들은 늘 이제 하는 말들을 따라가고 또 그 말을 해석하고 싶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보다 행동을 보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3년 전 요맘때 안철수 의원이 된 직후 상황에서는 글쎄 당시에 민주당과 힘을 합치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을 때 안철수 대표는 절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에 상황이 좀 바뀌었었거든요. 3년 전 상황 저희가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패배주의적인 생각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면 그 선거에 나가서 스스로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정치는 승리해야 합니다. 새정치의 승리는 국민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이제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과연 지금 절대 연대가 없다, 신물이 난다, 이런 얘기 스스로 힘을 키워야 된다는 이 자각론을 펴는 안철수 전 대표, 과연 한 달, 두 달, 석 달 뒤에는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눈에 띄는 것은 충청도에 갔다는 건데 문재인 전 대표도 내일인가 모레인가죠? 모레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반 전 총장의 귀국이 12일이지 않습니까? 네. 하루 앞둔 11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충청도를 찾고요. 또 문재인 전 대표와 같이 안희정 충남지사 또한 그 전날 10일 내일 충청도를 방문하면서 어떤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 기반인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충청권의 어떤 표심을 좀 다지겠다 이런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요. 네, 일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목요일 날 돌아오는 거죠? 네. 근데 이 날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정책적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들 해요. 막 왜 15일이냐, 왜 12일이냐. 근데 그 사실 우리가 이사 갈 때도 손 없는 날 잡는다고 날 좋은 날 잡잖아요. 근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하는 날을 잡을 때 원래 15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언론에 말하기로는 15일이 일요일이고 휴일인데 기자분들 다 쉬시는데 피곤할까봐 12일로 옮겼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5일이 국민의당 또 전당대회예요. 네. 그런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할라치면 맨날 큰 게 터져갖고 맨날 묻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좀 배려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그 평론가들도 계셨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12일로 바뀌고 이거에 대해서 뭐 중원 장악을 하기 위해서 뭐 문재인 전 대표가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다 해석이 좀 더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자, 12일 귀국합니다. 그 후에 일정이 정해졌습니까? 네, 일단은 귀가 일정이 정해졌는데 독특합니다. 인천공항에서요, 사당역인 이제 본인의 집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합니다. 먼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에서 내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4호선, 파란색 라인이죠. 4호선을 타고 집까지 갑니다. 이게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굉장히 독특한 행보인 게 지난해 12월에 뉴욕 시장을 만날 때도 뉴욕 지하철을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요. 이 뉴욕 지하철하면 미국의 또 도시의 상징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서민들,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발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해서일까요? 국내에 와서도 인천공항에서 집까지 지하철로 간다. 이건 서민들과 좀 더 가까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좀 더 친서민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좀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목요일 날 귀국하면 그날은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겠다. 그리고 사당동 자택으로 돌아와서 가족하고 저녁 식사를 하겠다.
일체 그날은 뭐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좀 했군요. 예, 실제로 올 때 유순태 여사하고도 같이 이동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네. 하나 좀 걱정되는 건 이제 도착해서 저 긴 거리 1시간 한 10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따져보면은 네. 퇴근 시간이랑 좀 맞물려요. 네. 러시아워라서 이 퇴근하는 이제 사람들과 같이 이제 섞여버리면 이게 좋은 효과를 낼지 아니면 그 취재진과 참모진들이 다 따라붙어 네. 있는데 그 복잡한 지하철에서 뭐 어떻게 좀 얘기를 좀 잘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될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좀 불편을 끼칠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리고 같아요. 또 한 가지가 말이죠. 네. 요새 이제 65세 이상이면 이제 전철 요금이 공짜 아니에요. 반기문 총장이 지금 70이 넘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는요 현금으로 사는 건 거의 없고 네. 뭐 우리가 휴대폰에 이런 데 충전시켜 갖고 그냥 탁탁 찍고 다니지 않습니까? 교통카드도 있고요. 근데 저분이 어떻게 하실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 후에 과연 지하철 티켓을 어떻게 사는지 뭐 하나하나가 다 이제 관심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첫날은 그렇다 치죠. 근데 그 다음날 국립현충원 방문 뭐 자연스럽게 할 것 같고 고향 충주 그리고 음성 그리고 모친이 아직 생존하시 계시니까 충주로 간다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봉하마을 그리고 팽목항 방문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바로 가는 게 가까운 장래에 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적절한 시기를 좀 따로 골라야 되겠습니까? 근데 아마 시간은 고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5.18 묘지 하면은 이제 민주화 운동의 성지고, 또 팽목항 하면 이제 우리 세월호 참사의 또 가슴 아픈 현장이고, 네. 이게 쭉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본인의 가장 확고한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층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네. 그렇게 여겨지는 곳을 우선적으로 방문을 하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저 얘기는 본인이 아마 국민 통합, 네. 포용적 리더십, 국민 통합 대통령 이런 네. 거를 본인의 어떤 대표 상품 캐치프레이즈로 갖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행보를 먼저 저런 행선지를 정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하면은 초반에 만날 거로 예상되는 사람은 사실은 예전 새누리당 출신이나 최근에 나온 바른정당 사람보다는 그 중간지대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김종인 전 대표, 뭐 손학규 전 대표, 박지원 전 대표, 정의화 의장이 뭐 이제 새누리당 출신이니까 그런데 네. 아마 저분들부터 해갖고 제3지대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려고 하는 게 네. 저분들만 잘 엮어내면은 뭐 이제 보수 쪽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바른정당이나 뭐 새누리당에서 이제 반 총장 귀국에 맞춰서 탈당하려는 그런 보수 쪽 정치인들을 묶어내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어려운 난제를 먼저 해결하면은 그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같이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글쎄요. 김종인, 손학규, 박지원, 정의화 만약에 이 넷이 각각 만나는 거겠습니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1월에 가기 전에 다 만난다면 글쎄요. 국민의당은 이제 박지원 당대표 후보가 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심기, 특히 안철수 전 대표가 볼 때 불편한 심기가 뭐 예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박지원 전 원내대표 사진이 있는데요. 네.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의 측근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반 총장의 의사를 나에게 타진을 했는데 네. 국민의당에 대해서 반 전 총장이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약간의 러브콜 형식으로 좀 이렇게 의사를 타진해 본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대설 이런 걸 얘기하면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네. 반기문 전 사무총장 측에서 계속 그렇게 해서 연대 가능성을 이제 좀 보면서 저런 야권 인사들 또 제3지대에서 뭉칠 수 있는 인사들을 두루 만나면서 다음 대권 행보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실행 방법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목요일날 귀국하면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반사모라는 모임, 뭐 반딧불이 등 뭐 다양한 모임들이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다는 설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쨌건 정치 지형에서는 큰 변화를 예고할 수 있는 것 이번 목요일날 발생하게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야권 얘기 조금 더 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